자, 오늘 한번 해볼 얘기는 좀 소액으로 돈 불리는 방법? 예, 소액이 있다면은, 소액이라면, 이렇게 돈을 불려야 합니다. 뭐, 제 경험과, 제가 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보통 직장인분들, 뭐, 자영업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오늘 이제 금요일 밤이고, 이제 금요일 밤에 또 직장인분들은 또 불금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누군가는 또 다른 일을 하실 텐데 자 이제 제가 이제 뭐 소액으로 뭐 현금 흐름도 만들어라 자산 투자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사례도 이것저것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제 어떤 수강생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쇼핑몰을 하시는데 이제 어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루에 뭐 조금 팔면 2만 원, 조금 많이 팔면 한 5만 원 정도 순수익이에요. 그럼 뭐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 달 지나면은 순수익으로 치면은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분께서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한다고 이제 수업 할 때는 이직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반 직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택배, 쿠팡, 쿠팡 그 택배 쪽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뭐 여러 가지 비전도 그랬고, 그리고 급여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직을 할 때 제가 월급 상승률이 얼마 정도 되냐고 하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상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야간 근무나 새벽 근무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수당이 붙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무 시간이 새벽에 일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새벽부터 일을 해서 내 소득을 올리는 거죠. 소득 상승을 하는 거고 부수입으로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남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저도 남자니까 남자 기준으로 소득이 상승한다. 뭐 이렇게 새벽 근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기본적인 근로소득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뭐 부수입 같은 거 해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늘어난다. 그러면은 월급 이전 직장에서 월급 생활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죠. 남자들 기준으로 자동차,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뭐 골프, 해외여행. 예, 저 웬만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자들 기준이에요. 이제 여자분들은 약간 꾸미거나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특히 남자들 차 많이 바꾸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뭐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LPG차 끌고 다니거든요. 뭐 앞으로도 그렇게 차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좋은 차를 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차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임장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되게 누구나 좋아하는 차를 끌어야겠다는 생각이 아예 안 들더라고요. 1년에 한 3만 4만을 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국산차를 타는데 이제 국산차가 좋은 게 뭐 AS라든가 부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서비스 받는 거라든가 그런 게 좀 금방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외제차는 저는 외제차를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뭐 AS 문제도 있고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런 일 말고도 다른 거에 신경을 쓰면요 일에 몰입을 못 합니다. 예. 자꾸 이게 어떤 소비냐 보여주기 위한 소비죠.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막 한 달에 3천, 5천 번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순수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세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세금 떼고 내가 가져가는 돈이 뭐 3천, 5천 된다.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죠. 왜? 소득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니까. 근데 보통 안 그러죠. 그리고 한 달 바짝 찍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이제 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상담도 오고 이럴 때 저는 소비를 물어보지 한 달에 얼마 버냐 저는 별로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돈은 더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비 성향을 보고 소비를 못 줄이면은 큰일 난다고 전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술 담배 안 하고 자동차 LPG 중고차 끌고 다니고 골프 안 쳐요.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거의 가긴 가는데 저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만 갑니다. 왜? 우리나라의 5년 뒤, 10년 뒤가 궁금해서. 저는 목적 없는 해외여행 안 가요. 소위 말해서
SNS 올리거나 보여주기 위한 소비 저 안 해요. 예. 왜 그러냐? 제가 10대 때 강남 살 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해서 아직까지 롱런하시는 분들 저 본 적 없어요. 예. 굉장히 소소하게 수수하게 사시고 소비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아직도 제 친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강남에 사시는 분들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뭐 자가로는 살고 있지 않아야 될까 그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정도의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저는 소비를 늘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남는 돈이라고 하죠. 예,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돈. 소비를 극도로 절제하면은 소득이 올라가면은 저축되는 돈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로 자산 투자해야 됩니다. 예. 아파트도 뭐 있고 빌라도 있고 토지, 공장, 창고 할 거 많아요. 널렸어요. 예. 근데 다들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요즘에 나라 분위기가 안 좋다,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요. 제가 볼 때 핑계거든요. 근데 오늘도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경매 물건이 많이 안 나왔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돈 버는 물건은 57명이나 들어왔고 어제도 20명 상가주택 대전 유성구 상가주택도 이렇게 들어왔고 자 동작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5명 들어왔죠. 이거 아마 상도동에 있는 그 신통 모아 그 구역 같은데 신권에 이렇게 또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서 3년 5년씩 보유하다 보면 자산 가격도 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좀 더 자산이 점프한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소득도 계속 늘고 소비를 유지하다 보면은 또 저축액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걸로 또 자산 사고 시간에 굉장히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단타를 저는 추천 안 하고 뭐 단타를 해도 뭐 지분 경매나 단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경매만 하라고 저는 하는데 근데 꼭 다들 단타 쳐가지고 뭐 불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리는 것보다 3년 뒤, 5년 뒤 잡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이건 팩트예요. 근데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동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급하다고. 어차피 급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죠? 현금 흐름도 늘리고 자산도 늘려라. 현금 흐름만 늘어도 문제고 자산만 늘어도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소득을 많이 늘리고 소비를 늘리지 말고 예를 들어 500만 원에서 500만 원 소득인데 소비가 나는 뭐 많이 안 해서 200만 원이라 칠게요. 그러면은 소득이 들어서 1000만 원 소득이 되잖아요. 그럼 소비는 제 기준에서는 한 250만 원 정도? 예. 그럼 이게 300만 원 저축을 하다가 750만 원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소득은 2배가 늘었는데 소비를 그만큼 늘리지 않으니까 저축액이 2.5배가 오른 거죠. 소득은 2배가 올라왔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50만 원은 그냥 한 외식 한두 번 좀 더 하는 거? 예, 뭐 이 정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집에서 거의 다 해먹습니다. 저 외식 그렇게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거는 소비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은 소비가 있어야 소득이 줄어들어도 소비가 적으면은 이게 뭐 적자가 안 나거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데 소비랑 소득이랑 거의 막 같은 비율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소득이 줄어들면은 소비를 줄이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들 그럴 거예요. 카드 명세서 보면은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써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하다 보면은 집안 행사가 뭐가 뭐 있고 뭐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돈인데 꼭 써야 되는 돈이 또 많죠. 여러 가지 뭐 경조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소액으로 돈을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비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차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차 사실 거면은 저렴한 거 사시고 중고차 아무거나 끌고 다니세요. 그리고 특히 수도권은 대중교통 잘 돼 있으니까 대중교통 타시고 예, 저는 토지 때문에 차를 산 거지 저는 주택 투자도 지하철이랑요 KTX 타고 다니면서 다 하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그 남자분들 술 드시지 마시고 술 먹어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뭐 골프 같은 거 뭐 제 기준엔 불필요합니다. 예.
저라면 이런 거에 신경 쓸 시간에 일에 좀 더 몰입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득도 늘고 있는데 지금 일을 뭐 야간 일을 하고 해가지고 새벽에 일하는 것 때문에 돈 쓸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예, 얘기 들어보니까 돈 쓸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저축하는 소득이 많이 늘어날 건데 이렇게 해서 순수익으로 한 100에서 150 만드시고 뭐 쿠팡이고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이 버시고 그리고 자산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업하면 항상 얘기하거든요. 또 개인마다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코스가 있는데 그거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상담을 받으면 그렇게 하니까요. 다들 소비 최대한 늘리지 마시고요. 네, 소득을 많이 늘리시는 거에 포커스를 두셔서 3년, 5년 정도만 참으면은 그 이후에 더 좋은 날이 옵니다. 네, 저도 계속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는 소액밖에 없어라기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소득을 늘리시고요. 돈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좀 일을 많이 해보세요. 네, 그냥 돈 쓸 시간 없이 열심히 하는 거 저는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들 하루하루 꾸준히 하셔서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